네, 박근혜 대통령의 호위무사라는 별칭을 갖고 있는 변호사입니다. 자, 그런데 내일 나오라는 검찰 생각하고 좀 다릅니다. 아니, 내가 관련 기사 보는데도 최소한 일주일은 걸린다. 그러니 다음 주도 쉽지 않다는 얘기일까요? 자, 어떻게 된 이야기인지 이동영 차장 먼저 좀 정리를 해 주십시오. 누가 선임된 거죠? 예,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비하기 위해서 변호인을 선임했는데요. 유영하 변호사를 선임을 했습니다. 네. 과거에 자신을 위해서 법률 특보로도 활동을 했었고 새누리당 때 세 번의 출마한 경력이 있는 대표적인 친박 인사로 분류되는 사람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그러면 이제 일단 유 변호사 지금 오후에 서울검찰청 앞에서 기자들을 만났는데 몇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내일 못 나오겠다는 취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시간 더 달라. 그리고 조사 방식도 서면을 할지, 방문을 할지, 대면을 할지 다양한 얘기를 내놨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좀 정리해봤습니다. 변론 준비에도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관련 의혹 사항이 모두 정리되는 시점에서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지장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원칙적으로 서면 조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부득이 대면 조사를 해야 한다면 당연히 그 횟수를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대통령이기 전에 여성으로서의 사생활이 있다는 점도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조사가 어렵다는 말씀이세요? 제가 언론 스크랩만 보더라도 아무것도 안 해도 일주일 이상은 걸린다고 봅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네, 지금 최순실 씨의 그 구속 기한이 이제 이번 달 20일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검찰에서는 이제 이번 주 중반, 15일, 16일까지는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한 청와대에 요청을 했는데요. 네. 여기에 대해서 이번에 그 이유는 사실 이렇습니다. 긴급체포일로부터 20일 내에 구속영장을 이제 기소를 해야 네. 석방되지 않는데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일단 19일 정도에는 기소, 즉 공소제기를 할 예정이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네. 그 내용을 정리하고 요약해서 결국은 최순실 씨의 범죄 혐의 사실, 즉 공소 사실을 기재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얼마나 관여됐는지를 써야 됩니다. 그렇죠. 여기 위해서는 적어도 16일, 즉 내일이죠. 내일까지는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만 네. 이번에 그 변호인이 이야기한 내용을 보면은 사실상 15일, 16일 조사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20일 전까지도 실질적으로 이제 그 대통령의 조사를 받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라는 입장을 내세운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그 검찰 입장에서도 이번 변호인의 그 입장을 전해들은 다음에 굉장히 여러 가지 그런 곤란한 처지에 놓일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날짜를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요일 날 그랬죠. 검찰이 화수 정도의 조사를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때 일요일 날 청와대는 일단 일요일에는 아무 얘기를 할 수 없고 화요일쯤 가서 얘기를 하겠다 그랬습니다. 계속 미뤄지거든요. 우상욱 차장. 네.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네. 대한민국 국민의 검찰인지 아니면 이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검찰인지 지금 시험대에 서 있는 겁니다. 네. 국민들은 지금 하루빨리 이 만인이 평등하게 이 법 앞에서 조사를 받는 모습을 대통령도 외회가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데 네. 지금 변호인의 얘기는 거의 대통령의 호위무사가 아니라 변호인이 아니라 호위무사처럼 본인 내가 변호를 하기 위해서 신문 보는데도 일주일이 걸린다고 하는데 저 말이 지금 가당키나 한 말입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한 달 가까이 최순실 사건에 대해서 연일 신문과 방송을 통해서 보도를 접하고 있어서 어떤 것이 문제점인지를 다 파악하고 있는데 소위 변호인이라는 사람이 저렇게 얘기하는 것은 좀 도리에 맞지 않는 것 같고요. 네. 또 검찰도 변호인이 아무리 변호인을 그 대통령을 위해서 저렇게 얘기한다 하더라도 검찰의 어떤 그 수사에 필요한 그 시간에는 이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대면 조사든 아니면 그 서면 조사든 신속하게 조사를 해서 그 최순실 씨의 어떤 공소장에 대통령과 관련된 이 혐의 내용이 좀 포함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별명이 대통령의 호위무사라는 걸 갖고 있군요. 또 검찰 출신입니다만 이미 일찌감치 나와서 출마를 여러 번 한 경력이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 여러 차례 2000년대 초반부터 이제 정치권, 특히나 이제 네. 국회의원 진입을 당선을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네. 한 번도 성공한 적은 없고요. 특히나 그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호위무사라는 별명을 이제 그 받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의 법률 분야 참모로 이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나 그
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그 네거티브 대응이 네거티브 그 공략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네. 여기에 대해서 대응팀에서 일했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에 그 여러 가지 최순실 씨 관련된 그런 그 사건의 내막을 잘 알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이 해왔던 방어 논리도 역시 네. 유영하 변호사가 다 알고 있지 않겠느냐라는 취지에서 이번에 변호인 선임의 이유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지금 이제 채널A 단독 계속 내용 나옵니다만 최순실 씨가 대통령 전용기에 탔다는 것까지 확인되는 단계가 왔나 보군요. 자, 어쨌건 지금 화면에 보이는 유영하 후보, 그러니까 2004년, 8년, 12년 세 차례 출마에다 떨어졌고 2016년에는 공천을 받지 못했었는데요. 자, 그런데 궁금한 게 또 아까 얘기했던 것 중에 일단 일주일 동안은 못 나오겠다는 얘기를 분명히 한 거죠. 그렇습니다. 나 기사 보는데도 일주일 걸린다 그랬는데 검찰이 오라고 소환 통보하면 그때는 굉장히 복잡해지는 거 아닙니까? 지금 검찰에서 소환 통보를 해도 응하지 네. 않겠다라는 뜻을 사실상 미리 선전포고를 한 것과 다름없는 발언이라고 보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소환 통보하지 말아라 그 뜻인가요? 뭐 소환 통보를 안 하게 되면 검찰은 봐주기를 하고 있는 것이냐라고 국민적인 지탄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네. 어떤 식으로든지 조사에 응하라고 통보는 하겠지만 어떤 형태의 소환 조사든 우리는 응하지 않겠다 이런 말을 지금 오늘 유영하 변호사가 한 것이죠. 네. 자, 그러니까 이 유영하 변호사는 사실은 그동안 잘 알려진 인물은 아닙니다만 박근혜 대통령하고 오랜 인연을 맺으면서 특히 이제 최태민, 최순실 씨 등 그 대통령의 사적 영역의 공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거 대선 전, 그 이전 대선 때도 그런 논란이 있었고요. 그거에 대해서 법적인 대응을 할 때 실무적인 책임을 졌던 게 바로 유영하 변호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그 유영하 변호사를 선임한 거에 대해서 어떤 그 법조계에 정통하고 또 그 검찰 출신으로서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뭐 조금이라도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는 그런 거물급이 아니라 자신의 주변에서 오랫동안 나와 함께 호흡을 맞춰왔던 사람을 선택했다는 점에서 네. 그 측근만 이렇게 감싸고 도는 측근만 생각하고 측근 위주의 정치를 펴왔던 박근혜 대통령의 그런 비판적인 그런 인사 스타일이 변호인 선임에도 영향을 준 것 아니냐 이런 또 비판적인 시각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 유영하 씨가 이제 출마했을 때 4번이나 유세에 참석할 정도로 관심을 많이 보였다는 거군요. 네, 이 올해 그 4월에 이 옥새 파동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당시에 새누리당 공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천받은 그 사람들이 출마를 하지 못하도록 이 김무성 전 대표가 이제 옥새를 들고 이 부산으로 나르샤. 그렇죠? 낙향한 사건인데 그때 옥새 파동 때문에 이 공천장을 받지 못한 3명 중에 한 명이 그 유영하 변호사입니다. 네. 서울 송파을에 이 그 새누리당 공천을 받았었는데 이 네. 당시 당대표인 김무성 대표가 옥새를 들고 그 날라서 공천장에 도장을 안 찍어주는 바람에 사실상 20대 총선은 이 출마가 봉쇄된 인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친박 중에 이렇게 친박 인사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자, 2008년 총선이라면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된 직후에 치러졌고 그때 친이계 중심의 공천 이른바 학살이 있어서 대통령 주변 분들이 친박 연대 정당을 만들었던 그 총선이잖아요. 그때 유영하 후보가 변호사가 이제 출마를 했었습니다. 자, 직접 방문해서 축사까지 했군요. 대통령 당시 모습 소개합니다. 저와 우리 유영하 후보하고는 오래전부터 함께 일해오면서 뜻을 같이 해왔기 때문에 우리 유영하 후보는 무슨 일이든지 맡기면 반드시 해내는 분입니다. 능력 있고 열정적이고 그리고 믿을 수 있는 분으로서 저는 이런 분과 같이 일할 수 있었던 것을 저의 큰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대통령이 직접 방문해서 저렇게 격려해서 당시 뭐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큰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겠죠. 올 초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초 20대 총선 전이죠. 그때 이제 언론 인터뷰에서 유영하 변호인이 사내가 주인을 한 번 모셨으면 끝이지 주인이 어려울수록 밑에 모시는 사람들은 그대로 있어야 한다. 다 박근혜 대통령을 도망가도 난 도망가지 않는다라고 말을 해서 호위무사라는 이제 그 면모를 계속 보여줘 왔죠. 네. 근데 저 말씀은 뭔가 이제 굉장히 의리 있는 그 남성으로 이제 그 표현이 될 수 있는 얘기이긴 하지만 네. 그 민주공화국에는 좀 잘 안 맞는 얘기가 아닌가. 네. 누가 주인이고 누가 종입니까? 같은 주권자이고 네. 권한을 위임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대통령에게 앞으로 남겨진 임기 동안 이 국정을 잘 이끌어달라고 주인이 그 대리인에게 위임을 하는 것이지
뭐 주종 관계라고 해석하는 것은 좀 너무 과한 해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유영하 변호인이 선임됐습니다. 그런데요, 실제로 이렇게 한 사람이 뭐 글쎄 얼마나 많이 조력을 하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들어간 최재경 민정수석 그분도 결국 전반적인 걸 기획하고 조언하고 돕고 한 그런 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요. 더군다나 이제 그 우병우 전 수석이 이제 그 네. 자리를 비우고 이제 새롭게 민정수석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 최재경 수석이 하는 역할도 분명히 이번 대통령 관련된 수사라든지 이런 검찰과의 의견 조율에 있어가지고 네. 충분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고 또한 또 역할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국민 입장에서는 이제 검찰 조사를 과연 마냥 피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제 그 내부적으로 내부에서도 정말 그 고원 충원을 해서 검찰 조사에 임하도록 할 것인지 여부는 아마 최재경 수석의 결정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대통령 이제 검찰 소환 조사 일지 제3의 장소에서 만나는 건지 뭐 분명치 않습니다만 그것도 이제 글쎄 이걸 협의한다고 해야 되는 게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검찰이 결정하고 자 참고인은 따라야 되는 것이 우리의 그동안의 큰 관행이기 때문에 글쎄 대통령의 경우 어떻게 될지 이제 가다가 금방 드러날 겁니다. 자 그러면 어쨌건 이제 조사가 임박했고 이번 주건 다음 주건 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 혐의 참 많이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는데요. 간략히 좀 간추려 주시죠. 네, 간략히 보자면 일단 그 청와대 문건 등을 이제 유출했다. 최순실 등에게 이게 공무상 비밀 누설죄가 되느냐 여부가 문제되고요. 또한 두 번째로는 공무상 비밀 누설입니다. 오른쪽에 있는데요. 롯데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는데 그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려줬다. 이게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것이다라는 점. 그리고 그런데 또 이거는요. 네. 민정수석, 우병우 수석이 넘겨줬을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습니다만 이걸 대통령이 대기업 총수한테 우리가 검찰이 다음 주에 이렇게 하니까 그 전까지 어떻게 하시라. 이거 진짜로 대통령이 직접 했을 가능성도 검찰은 일단 문을 열어놓고 조사한다 그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검찰 입장에서는 지금 상식적으로 이거는 아니겠지라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일단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모든 혐의점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의견을 듣고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 또한 또 이제 그 국가 군사기밀에 대한 그런 그 유출도 있지 않았나 같은 것도 같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사실 네. 기업체들로부터 774억 원을 강제 모금한 점 이 사실인데요. 네. 만약에 이게 자발적인 모금이었다고 한다면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매우 적겠습니다만 그게 아니라 직권남용이거나 아니면은 최악의 경우 제3자 뇌물수수죄를 범한 것이다라고 인정된다면 네. 굉장히 큰 파장이 있기 때문에 검찰 네. 수사력이 아마 이 부분을 밝히는 데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요, 일단 대통령은 이제 내란이나 그 외환 이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이것 때문에 기소되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수사만 마치고 일단 멈춰두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 지금 일각에서는 검찰이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하게 되더라도 네. 그 후에 그 시한부 기소중지 결정을 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기소중지 결정이 무엇인지를 간단히 설명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검찰 사건 이제 그 사무규칙에 따르면은 검사가 사건의 수사를 다 하고 종결할 때는 네. 기소하거나 불기소하거나 기소 중지하거나 기타 9가지 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기소도 아니고 불기소도 아니고 기소 중지는 뭐냐? 말 그대로 일단 접어두는 겁니다. 수사는 네. 다 했지만 일단 기소를 중지시켜 놓는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기소 중지도 이제 언론에서 많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만 정확하게 정의를 한번 보시면 훨씬 이해가 빠를 것 같은데요. 73조에 있습니다. 네. 검사가 피의자의 소재 불명 등등의 사유로 인해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 네.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기소 중지의 결정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기소 중지입니다. 자, 그런데 일단 뭐 수사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궁금했던 게 일단 우병우 수석 한번 불렀다가 이제 돌려보냈잖아요. 계속 수사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추가적인 수사가 진행될 때는 우병우 수석이 지난번에 아들인 의경의 어떤 보직 변경 그리고 처가 재산에 관여했다 이런 의혹을 가지고 기자들을 째려볼 정도로 아주 위압적인 자세로 출석했던 때와는 상반된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요. 이번에 적용된 혐의는 그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무겁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민정수석으로 근무할 당시에 네. 그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이런 것들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고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이런 점뿐만이 아니라 차은택 전 창조경제 단장의 비위에 대해서도 첩보를 수집하고 알아보고 나서도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 과정에 무언가 불법적인 요소가 있지 않았냐 이런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그동안요, 우병우 수석이 그야말로 막강한 힘을 가지고 대통령 곁을 오랫동안 보좌했지만 뒤탈이나 뒷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의심했던 것이 최순실 씨와 우병우 수석이 어떻게 연결되는 것 아니냐 했지만 그동안 확인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만 오늘 아침 동아일보 보니까 김도혁 기자 마침 취재 직접 하셨잖아요. 어떤 취재를 한 겁니까? 네, 그 우병우 전 수석의 이제 장모죠. 장모인 김장자 삼남개발 대표와 그 최순실 씨 그리고 차은택 씨, 고영태 씨 등이 함께 모여서 골프장 회동을 가졌다는 겁니다. 골프를 같이 쳤다 그 얘기군요. 네, 그렇습니다. 2014년 6월 초에 이제 골프장에서 모였는데요. 네. 그 골프장은 바로 이제 기흥 컨트리 클럽이라고 해서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곳이죠? 예, 맞습니다. 그 기흥 컨트리 클럽이라고 이제 김장자 씨가 이제 50%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서 사실상 이제 김장자 씨의 소유다라고 이제 언급이 되고 있는 곳인데요. 우병우 수석의 처가 골프장, 그러니까 장모님이 지분을 갖고 있어서 주인이나 다름없는 그곳인데 그곳에서 그러면 이 우병우 수석의 전 수석의 장모와 이런 분들이 골프를 같이 쳤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2014년 6월 초 근데 더 이제 재미있는 것은 이제 바로 한 달여 전이죠. 5월 12일이 우병우 전 수석이 민정수석실에 이제 민정비서관으로 내정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로 검사 생활하다가 검사장 승진에 실패한 이후에 변호사 생활하고 있던 민간인이 청와대에 입성하던 그 직후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장자 씨가 감사의 뜻으로 최순실 씨 등을 이제 불러서 그 자리를 마련한 것이 아니냐라는 이제 그 정황이 확인이 된 것이고요. 잠깐만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100% 이분들이 골프를 쳤다가 아니고 정황이 확인됐다는 겁니다. 어제 직접 기흥 골프장까지 가서 취재하신 건데 무엇을 봤길래 그런 정황이 있었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골프장에서 실제로 그때 당시를 목격한 사람들을 만난 것은 아니고요. 그 목격한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 제가 만나서 추가 취재를 했던 부분이고 골프장에서는 그 사람들이 부인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왔는지 안 왔는지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입장을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실제로 김장자 씨의 소유다 보니까 일반 캐디들이나 아니면 사무실 직원들은 이런 것들을 언급하기가 굉장히 민감해하고 조심스러워 하더라고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우병우 수석, 전 수석의 장모가 소유한 곳에 와서 골프를 친 겁니까? 예, 같이 친 겁니다. 김장자 씨. 쳤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목격을 한 분이 분명히 나왔다는 뜻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건 대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취재원 보호차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취재원 보호 차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본 게 이런 장면이다, 저런 장면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 말씀하신 분이 누군지 좀 알려줄 수 있다는 그런 뜻이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현장을 목격한 사람의 진술이 굉장히 구체적이어서요. 고영태 씨, 차은택 씨를 언급한 것은 물론, 그러니까 두 나이 든 여성을 남성들 4명이서 함께 이제 기쁨조 역할을 한 것 같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도영 차장님, 그러면 만약 이게 진짜로 이제 검찰이 수사도 할 텐데 확인이 된다면 어떤 일이 생기는 겁니까? 확인이 된다면 그 네 분이 모여서 골프를 쳤고 그 골프를 한 이유가 과거부터 오랫동안 알던 사람이라 그냥 모인 게 아니라 우병우 민정수석이 청와대에 들어간 것에 대해서 고맙다. 우리가 앞으로 더 잘 지내보자. 이런 취지였다면 우병우 수석이 최순실 씨 쪽과 사전에 뭔가 자리를 놓고 거래를 했다라는 정황이 되기 때문에 그냥 그동안에는 모르는 사이다. 나는 상관이 없다. 이런 식으로 해명했던 것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되고 그 이외에도 우병우 수석이 전 수석이 계속해서 주장했던 자신에 대한 의혹들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조금씩 무너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두기에 충분한 정황 증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정황 증거가 나왔다는 것까지 분명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이제 문고리 3인방 3사람이 있는데, 자, 안종범 수석과 정호성 비서관은 이제 구속이 돼 있거든요. 나머지 2사람은 조사받고 물러났습니다. 왜 그런 것인지 그 물러나는 장면 저희가 영상으로 모아봤습니다. 최순실 씨한테 청와대 문건 넘겨준 거에 개입하셨나요, 혹시? 예, 오늘 검찰이 질문에 대해서 친밀하게 다 답변하고 왔습니다. 청와대, 최순실 씨 청와대 들어가는데 동행하신 거 맞습니까? 검찰에서 올라가서 성취하고 김성환 씨 주치도 같이 동행하신 최순실 씨 청와대로 데리고 들어온 거 맞죠? 미안한 마음 전혀 안 드세요? 검찰에서는 말씀을 하시는데 국민들께 왜 말씀 못 하세요?
청와대 문건 유출 지시하셨나요? 오늘 검찰에서 물으시는 대로 성실히 답변 드렸습니다. 문건 유출 부분도 시인하셨나요? 대통령의 지시 있었던 건가요? 최순실 씨 언제부터 알고 계셨나요? 문건 유출에 관해서 한 말씀만 좀 해주시죠. 알고 계셨는데 왜 묵인하셨어요? 기자님들 여러 가지로 궁금해하시고 많이 질문들을 주시는데요. 오늘 검찰에서 성실하게 답변 드렸습니다. 자, 일단 구장차장 두 사람은 이제 다시 나왔는데 역시 재소환 예상하고 계신 거죠? 그렇습니다. 일단 뭐 한 번 그 조사했다고 해서 끝나는 건 아니고요. 그 혐의에 대해서 검찰이 다시 불러서 사법 처리까지도 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근데 이게 수사 기법상 뭐 첫날 구속하면 제일 뭐 보시는 분들은 시원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렇게 돌려보내는 것 의미가 좀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뭐 가능성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일단 네. 바로 이제 그 뭐 긴급 체포하거나 아니면 영장을 청구하거나 뭐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닐 수도 있고요. 네. 또 증거가 좀 미미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뭐 가정입니다만 솔직히 상당 수준의 뭐 수사 협조를 했기 때문에 뭐 이제 그 신병 확보를 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가능성도 있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이제 그 한 명만 이제 그 전제 신병 확보되고 나머지는 이제 돌려보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추가적인 소환 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리고 그 후에 이러한 조사 내용을 종합해서 어떻게 전체적인 그런 혐의점들을 밝혀내느냐까지 지켜봐야 검찰의 노력 정도를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5가지 소식 보았고요. 자, 김도영 기자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